여러분, 맥세권, 스세권 들어보셨나요? 집을 구할 때 근처에 맥도날드나 스타벅스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단어인데요. 그만큼 두 브랜드가 우리 생활에 필수가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를 합친 것보다 이 매장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보다 영향력 있고 빅맥보다 존재감 있는 이 음식. 닭을 죽인 사람은 미워하되 튀긴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퇴근 후 후라이드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 잔, 감기 걸린 날엔 마늘 통닭 백신을 투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다른 치킨 사랑.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밥 친구 김민호고요. 오늘 취해볼 음식은 바로 치킨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3대 느님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연예계엔 유느님, 스포츠계의 연느님, 그리고 바로 치느님입니다. 그런데 치느님의 전설은 지금과 조금 다른 모습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바싹 튀겨진 닭이 우리가 치킨이라고 부르는 음식이지만 사실 치킨의 시작은 통닭, 그 중에서도 전기구이 통닭이었습니다.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닭을 꼬챙이에 통째로 끼워 빙빙 돌려가며 굽는 건데요. 겉은 바삭하게 익고 안은 촉촉해서 겉바속촉의 결정체라고 해요. 1961년 명동에 영양센터라는 전기구이 통닭 전문점이 생겼고 1971년 해표 식용유가 출시돼 닭을 기름에 튀기기 전까지는 전기구이 통닭이 치킨 시장을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후라이드 치킨이 된 건 1977년 신세계 백화점 지하에 문을 연 림스 치킨이었어요. 닭을 4조각으로 잘라 튀기는 림스 치킨 스타일은 후라이드 치킨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마늘, 생강, 인삼 파우더, 일명 3G 파우더는 림스 치킨이 발명해 특허를 갖고 있었고 뉴욕 국제발명전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롯데리아의 개업이 1979년이었으니 림스 치킨이 우리나라 최초의 프랜차이즈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대한민국의 치킨집은 2000년대 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전에 만여 개 정도이던 치킨집이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2만 1000여 개로 증가한 건데요. 사실 축구하면 치킨, 치킨하면 축구라는 공식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치킨업계는 월드컵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육계 회사들은 닭 사용량을 늘리고 치킨 회사들은 앞다퉈 닭을 확보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면 바로 복날까지 있었기 때문에 2002년은 그야말로 닭으로 시작해 닭으로 끝난 해였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표 선수들이 예상을 뒤엎고 4강까지 내달리면서 온 나라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치킨을, 다른 한 손에는 맥주를 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치킨과 맥주는 전 국민이 인정하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고 그렇게 치킨 왕국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2010년에 벌어졌습니다. 롯데마트가 5,000원 치킨, 통큰 치킨을 출시한 것인데요. 하루에 단 300마리, 전국 82개 지점에서만 한정 판매했습니다. 당시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격이 15,000원쯤 했을 때니까 3분의 1 가격에 치킨 양도 더 많았어요. 당시에는 이 통큰 치킨을 사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사람들로 마트 앞이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고 해요. 요즘 옷이나 신발 브랜드 매장 문 열자마자 달리는 오픈런 많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 치킨런을 하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을 얼리 어닥터라고 부르며 그야말로 대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큰 치킨은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를 중단하게 되는데요. 바로 대기업이 영세상인 다 죽인다는 반발에 휩싸이게 된 거죠. 통큰 치킨을 반대하는 시위도 여기저기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통큰 치킨 사건이 얼마나 핫한 이슈였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도 2주에 한 번 치킨을 먹는데 치킨값이 비싸다며 통큰 치킨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롯데마트는 어떻게 단돈 5,000원에 통큰 치킨을 출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우선 롯데마트는 유통업계 최강자입니다. 식용유나 튀김 파우더 등 치킨의 재료를 자체적으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은 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통큰 치킨은 수익을 내기 위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치킨을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을 사기도 하고 치킨 사는데 실패하면 다른 대체품을 구입했기 때문이죠. 이를 미끼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통큰 치킨은 그저 사람들을 마트로 불러들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렇게 결국 롯데마트는 출시 일주일 만에 치킨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올해 3년 만에 대구에서 열리는 이 행사를 아시나요?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과 시원한 맥주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이 페스티벌. 생각만 해도 정신이 혼미한데요. 바로 치맥 페스티벌입니다. 페리카나, 처갓집, 교촌치킨, 호식이 2마리 치킨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모두 대구에서 시작됐을 만큼 치킨하면 대구, 대구하면 치킨이죠. 2013년부터 시작된 치맥 페스티벌의 목적은 단 하나, 치킨과 맥주를 맛있게 즐기는 것. 첫 해 26만 명이 참여했던 페스티벌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2016년부터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대구에 온다고 해요. 치맥 페스티벌에서 쓰이는 치킨만 무려 40만 마리, 치킨의 영원한 짝꿍 맥주는 30만 리터가 쓰인다고 해요.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치맥 페스티벌. 무더운 여름 치킨의 시원한 맥주가 벌써 기다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치킨을 주문할 때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프라이드냐, 양념이냐. 근데 요즘에는 고민할 게 더 많아졌어요. 치킨 종류가 많아도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죠. 브랜드 빅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킨은 BHC의 뿌링클이라고 합니다. 달콤 짭짤한 시즈닝 맛에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지만 특유의 단짠으로 매니아층이 상당하다고 하네요. 그 뒤를 BBQ의 황금 올리브 치킨, 자담 치킨의 맵슐랭, 그리고 국내 치킨의 고추 바사삭이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종류는 너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치킨 회사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중 가장 도전 정신이 강하다고 알려진 브랜드는 바로 멕시카나. 2015년 7월 멕시카나는 치킨계의 충격과 공포를 불러온 신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상큼한 과일 맛의 후르츠 치킨이었는데요. 바나나킥 과자 맛의 바나바나 바나나 치킨, 딸기 우유 맛의 베리베리 딸기 치킨, 메로나 맛의 메롱메롱 메론 치킨으로 일명 신호등 치킨으로 불렸습니다. 멕시카나에서 야심차게 출시한 메뉴였지만 맛으로는 좀... 하지만 특별한 치킨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이 연이어 주문하면서 꽤 인기 있었고 결국 지난해 재출시,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치킨의 도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BHC가 젤리와 치킨을 접목시킨 로젤킹을 출시한 건데요. 치킨 위에 로제 소스를 입히고 그 위에 새콤달콤한 젤리를 올린 메뉴라고 합니다. 평범한 치킨이 지겨운 당신이라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다음 달 2일부터 치킨값을 2,00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바야흐로 치킨값 2만 원 시대. 가벼운 주머니로도 먹을 수 있었던 치킨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치킨 브랜드들이 1,000원, 2,000원씩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결국 2만 원의 장벽을 깨고 말았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 치킨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치느님, 부디 저희를 보살펴주세요. 제발. 다음엔 더 밥에 진심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치킨에 맥주 한잔 할 여자가 없네요.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치킨에 맥주 한잔 할 여자를 찾아요.